네, 글로벌 시장으로 깊숙하게 들어가는 시간. 코인 랩소디 진행의 장아주. 이승입니다. 네, 또 승희 앵커님 저희가 만난 지 2주나 됐더라고요. 사실 네. 어떻게 보면은 알고 있는 사실 알고 있는 사이긴 네. 했습니다만 정말 정신없이 좀 2주가 지나갔을 것 같은데 또 방송하느라 또 최근에 또 우리 랩소디 때문에 미증시까지 계속해서 보고 있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또 여기서 전쟁이 터졌다가 전쟁이 좀 완화되는가 했더니 방송 직전에 또 이슈가 있었죠. 네, 그럼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에는 경고장을 어떻게 보면 사실상 내미게 된 거죠. 네. 이란이 추후에도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란이 진작 자기가 제안한 것에 합의를 했다면 더 좋았을 음. 걸이라는 어떤 암묵적인 그런 경고 같은 거를 좀 시사하게 된 거죠. 아니 진짜 무서워서 제가 '살 수가 있나.' 이제 드디어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씩 올라갈까 말까 하고 있는데 지금 또 물가, 금리, 무역 전쟁 이야기가 또 끊이지 않고 이번 주에 나오고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좀 이슈를 더 가깝게 접하시고 또 여기에 맞는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간밤 마감된 미증시가 굉장히 다양한 이야깃거리가 나왔는데 어떤 게 또 포인트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간밤에는 그래도 중동 긴장이 완화되기는 했습니다. 이를 네. 반영해서 뉴욕 증시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제한적으로 그래도 전쟁이 좀 마무리되겠다라는 기대감이 좀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주요 기술주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엔비디아는 이제 유럽 인프라 확장에 나서기로 한 모습 때문에 2% 넘게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네. 또 알리바바와 손을 잡은 애플도 이 AI를 위해서 손을 잡았는데 기대감에 1% 상승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마존 또한 이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로쿠와 독점 파트너십을 발표한 뒤에 주가가 뛰는 모습 보였고 음. 브로드컴 또한 이 흐름에 탑승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는 사실 좀 중동 긴장이 완화되는 것이 반영이 되면서 좀 상승하면서 그래도 좋은 흐름 보여주며 마감했었는데요. 맞아요. 암호화폐 시장도 좀 커플링 되면서 좀 강세로 좀 보이고 있었거든요. 네. 탐욕 지수 또한 나쁘지 않게 나오기는 그렇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이 방송을 시작하기 정말 얼마 안 됐을 때 네. 중동 긴장이 좀 다시 고조되는 듯한 속보가 좀 나왔거든요. 네. 일단은 이 중동발 리스크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아무래도 진행 상황은 좀 짚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속보였죠? 국제사회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슈고 이번 주에 또 연준 회의 발표라는 거시경제 정책 결정 발표가 맞물리기 전에는 이 전쟁이 결국에는 시장의 방향성을 거의 좌우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업데이트되는 상황에 대한 플로우는 저희가 계속 팔로우하면서 전달을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진행 상황을 설명했을 때는 뭐 수혜주, 피해주 그리고 금리 방향, 향후 금리 방향까지 좀 전반적으로 그렇죠. 짚어봤었죠. 또 마지막으로 브리핑해드린 상황이 이제 양국이 서로 주요 핵시설을 공습했다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공습 범위도 넓혀갔고 뭐 대낮에도 미사일 공격을 벌이면서 교전이 좀 격양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음. 뭐 또 이스라엘은 이제 이란의 국영방송 본사까지 좀 타격을 하면서 네. 방송 중에 이 폭발음이 생중계되는 모습도 연출이 됐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총리는 이 어, 무력 공방이 계속되자 이란은 미국에게 이제 휴전 의사를 전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휴전 의사와 함께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했었는데 음. 조금 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이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네. 이란은 자신이 제안한 핵 협상안 합의에 서명했어야 했다며 모두 즉시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대피하라라는 소개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니 너무 무섭지 않나요? 정말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너는 여기에 사인을 했어야 했어. 거기서 다 대피해." 이거는 뭐 거의 약간 느낌으로는 뭔가를 발사할 것 같은 그런 긴장감을 고조할 수 있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지금 이 시장에 영향력 있는 그런 큰 네. 인물인데 이런 인물이 또 그렇게 발언을 했다는 게 또 시장에는 굉장히 긴장감을 줄 수 있는 요인이잖아요. 맞아요. 사실상 강경 대응을 어떻게 보면 선언을 한 음. 상황인 거고
근데 이제 어. 이란 같은 경우에는 뭐 휴전 협상을 조금 하겠다, 완화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저는. 일단 합의를 수용하지 않는 게 그에게는 좀 컸던 걸까요? 네. 아무래도 올해 다시 제안을 했었던 이 핵과 관련한 협의안이 그렇죠. 있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쟁점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합의를 결국엔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심각한 음.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는 경고성 발언을 계속하기도 했고 네. 또 여기에 더해서 지금 G7 정상회의에서도 조기 귀국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 정상회담도 불발됐다라는 속보가 나오기도 했죠. 그쵸. 조기 귀국하게 되면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는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음. 트럼프가 이렇게 조기 귀국까지 하면서 상황실에서 NCS 긴급 아 네네네. 소집까지 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잠시나마 완화될 줄 알았던 이 중동 전쟁이 지금 다시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에 이제 양국의 어떤 반응과 또 미국의 추가 입장까지 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중동발 리스크가 특히 무역과 전쟁 이슈까지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오늘 미증시 상황이 어떻게 풀이가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우리 미증시 관련해서 간단한 이슈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앵커님 또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은 월마트와 그 아마존의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면 우리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호재거리가 또 지난주에 나왔었는데 지니우스 액트라고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첫 도입 규제 이 법안이 마련되어 있죠. 이제 그 지니우스 액트가 정말 시장에 전반적으로 훈풍을 불어다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규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규제가 아직까지 미비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에 들어오기가 참 벅차고 그 벽이 높았는데 이번에 지니우스 액트가 발의가 되면서 아무래도 시장에 좀 진입이 쉬워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네, 하지만 이 도입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SEC 전 사무총장이 우려가 섞인 발언을 좀 내세웠습니다. 우려는 어떤 우려였을까요? 이걸 도입하게 된다면 소비자에게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었는데요. 네. 이 우려를 표한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자세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도입에 대한 얘기부터 좀 풀어 나가 보겠습니다. 월마트와 아마존 그리고 익스피디아 같은 이런 대형 리테일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겠다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비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결제망을 만들겠다는 구상인 건데요. 사실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아주 현실적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카드 결제를 할 때마다 이 네. 월마트나 아마존 같은 기업들은 매출의 일부를 신용카드사 혹은 결제망에 결제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는데 그렇죠. 이게 연간 합산하면은 정말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자체적으로 발행하면은 이 중간 단계를 줄임으로써 어떤 경제적인 손실을 좀 더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인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SEC 전 사무총장이 우려를 표현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는 음. 입장을 밝힌 건데요. 크게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소비자 보호 장치가 미비하다라는 점인데요. 만약에 이런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될 경우 소비자 데이터와 또 금융정보 오남용이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언급해 주셨던 이 지니우스 액트 논의 과정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결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추가적인 서비스를 발행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마케팅이 좀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타사 판매에도 이용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은 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은 소비자가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또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좀 미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미국 내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의 지니우스 액트는 상원을 통과했고 하원, 그러니까 입법 전의 단계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발의한다고 잘못 표현을 했지만 입법 전 단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월마트나 아마존 같은 이런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한 이런 발행 서비스를 시작을 하면은 이 소비자 보호라든지 그리고 아직까지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시장이 우려감을 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지금 민간 기업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통제할 경우에는 이 통화 정책이나 금융 안정에 대해서 좀 불안할 수 있다라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이렇게 지금 아마존이나 월마트는
영향력이 굉장히 큰 많이 기업이잖아요. 크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화폐 시스템을 장악하는 거에 대한 시장이 견제를 하고 있는 그림을 그려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죠. 네. 그리고 그 두 번째 이유가 바로 말씀해 주셨던 금융 안정성 문제입니다. 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이런 대기업들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민간 디지털 화폐를 운영하게 되면은 중앙은행이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 그림자 금융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업들 간의 불법 자금이라든지 자금 세탁이 아직까지 미비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금융 안정성 문제와 더불어서 이 지점이 뭐 향후 금리나 인플레이션에도 좀 영향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음. 먼저 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좀 살펴보자면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가 이제 달러와 1대1 교환이다 보니까 기업들은 그 자금을 좀 안전하게 구축해 놓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단기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단기 금리는 조금 내려가는 방향이 연출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스테이블 코인이 퍼지게 되면 돈도 빨리 돌기 때문에 이 회전 속도가 높아지면서 단기적으로는 경제 입장에서 좀 좋게 바라볼 수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물가 상승 압력을 또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또 반대로 또 예상되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이제 달러로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이 널리 쓰이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 달러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가치가 좀 강세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가가 낮아져서 인플레이션 억제 효과도 나올 수 있는 거죠. 뭐 어떤 상황이 연출될지는 사실은 모르겠지만 여러 가능성이 사실 존재합니다. 금리나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두 번째 문제 제기였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이제 데이터 독점에 대한 문제입니다. 말씀해 주셨더니 정말 공룡 기업이거든요. 아마존이나 네. 월마트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독점에 대한 우려 상황들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아마존은 우리가 어떤 상품을 검색하고 또 어떤 상품을 장바구니에 넣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이 계속 그들에게 남아 있게 되는 건데 여기에 자체 스테이블 코인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면 정말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게 되는지가 전부 기록이 되는 거겠죠. 음. 그렇게 되면은 이 데이터가 그 대기업 공룡 기업들의 손에만 쌓이게 되는 거고 결국 독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우려 속에서 정치권과 소비 단체들도 계속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민간 화폐 발행은 소비자 위험을 키운다라면서 또 우려감을 한 번 더 표현했고요. 소비 단체들은 이 기업들이 금융 기능까지 통제하게 된다면 시장 경쟁과 민주성 자체가 돈의 민주성 자체가 위협받는다라는 우려를 또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프로젝트에 기대를 거는 시선도 있습니다. 만약 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될 경우 아마존과 월마트는 아무래도 연간 한 100억 달러 수준의 수수료를 더 절감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되면 거래 속도도 빨라지고 소비자 리워드로 이어지는 어떤 소비자가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겠죠. 네. 이렇게 기대와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결국에는 법적 규제가 좀 핵심 쟁점일 것으로 음. 보입니다. 이 지니우스 액트가 어떤 형태로 통과되느냐에 따라서 금융시장이 달라질 것이고요. 또 규제와 어떤 기술의 균형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아마존이나 월마트처럼 이렇게 경제 영향력이 큰 기업에 있어서 화폐 시스템까지 장악하는 거에 대한 견제 심리는 존재하겠지만 그래도 스테이블 코인의 유동성적인 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쟁점입니다. 예. 사실 비자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이미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특히 이 우리가 지니우스 액트가 입법 전 단계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슬슬 눈치를 보면서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